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끔찍한 벌레로 변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? 이게 무슨 SF 영화 속 한 장면이 아니고요. 문학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 또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,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. 네, 바로 그 유명한 첫 문장입니다. 카프카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요.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을 마치 오늘 날씨 얘기하듯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건조한 톤으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. 바로 이 담담함이 이 기괴한 이야기의 공포를 오히려 극대화시키죠. 자, 그럼 먼저 이 비극의 주인공 그레고르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. 그의 삶은요, 변신하기 전부터 이미 인간성을 좀 잃어가고 있었어요.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뭐랄까 정말 일벌레처럼 살았죠. 아마 그랬어였을까요? 흉측한 벌레가 된 그 순간에도 글쎄 머릿속의 온통 기차 시간 이 걱정뿐이었던 겁니다. 그의 병화는요, 곧바로 세상과의 완벽한 단절로 이어집니다. 직장 상사는 그를 그냥 게으름뱅이 취급하고 가족들은 공포와 혐오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죠. 근데 진짜 끔찍한 건 따로 있었어요. 바로 목소리마저 빼앗겼다는 겁니다. 인간의 언어로 내 생각을 말하고 싶은데 나오는 소리라고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동물의 찝찝거림 뿐이었죠. 자, 이렇게 세상과 단절된 그레고르, 이제 굳게 닫힌 방문 뒤 그만의 고립된 세계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규칙들이 생겨나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. 그의 세상은 이제 고작 자기 방 하나, 딱 그만큼으로 줄어들어 버려요.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 여동생 그레테였는데 처음엔 그를 돌봐주던 여동생의 보살핌조차 점차 귀찮은 의무감으로 변질되고 가족들의 무관심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딱 마주하게 됩니다. 그레고르의 변신은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네, 바로 이겁니다. 도대체 왜 그레고르는 벌레가 됐을까요? 이게 그의 삶에 대한 벌이었을까요? 아니면 오히려 그 끔찍한 삶으로부터의 기괴한 탈출구였을까요? 이 왜라는 질문을 두고 진짜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독자와 비평가들이 논쟁을 벌여왔어요. 크게 보면요, 딱 정반대되는 두 가지 해석이 맞서고 있습니다. 첫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. 그의 변신이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. 사회와 가족이 이미 그를 벌레처럼, 인간이 아닌 부속품처럼 취급하고 있었고 그의 몸이 그 비인간적인 현실을 그냥 따라갔을 뿐이다. 이런 겁니다.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났다는 해석이죠. 자, 두 번째 해석은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. 변신이 사실은 이 억압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그레고르의 무의식적인 저항이었다는 거예요. 아주 끔찍하고 뒤틀린 방식의 자유를 향한 몸부림이었달까요? 근데 여러분,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카프카가 아니죠. 이 작품을 들여다보는 렌즈가 더 있거든요. 그리고 그렇게 보면 볼수록 미스테리는 더 깊어집니다. 이 변신이라는 작품은요, 정말 까면 깔수록 새로운 의미가 나와요. 어떤 사람은 이걸 가족이라는 제도의 위선을 까발리는 사회 비판으로 읽고요. 또 어떤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뿌리 깊은 갈등을 다룬 심리 드라마로 보기도 하죠. 심지어는 인간 존재 자체가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보여주는 실존주의 우화로 해석하기도 합니다. 특히 그 아버지와의 갈등이 폭발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과 던지는 장면이죠. 아들이 벌레가 되자 무기력했던 아버지는 오히려 권위를 되찾고 아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. 등에 박힌 이 사과는 썩어 들어가면서 결국 그레고르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맙니다. 자, 이제 그레고르라는 한 존재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점점 쇠약해져 가던 그에게도 마지막으로 인간성의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. 바로 이 절절한 내면의 질문과 함께 말이죠. 여동생의 바이올린 연주. 이 장면에서 그레고르의 인간성은 정말 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장 환하게 타오르는 것 같아요. 음악에 깊이 감동하면서 어쩌면 다시 여동생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? 하는 마지막 희망을 품게 되죠. 하지만 그 희망은 정말 말 그대로 박살이 나버립니다. 그가 마지막까지 믿었던 그 사랑하는 여동생이 그를 더 이상 오빠가 아닌 저것이라고 부르면서 치워버려야 한다고 외치거든요. 이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.
결국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인 그레고르는요, 조용히 죽음을 맞이합니다.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의 마지막 생각이 원망이 아니었어요. 여전히 가족을 향한 감동과 사랑, 바로 그거였습니다. 그레고르의 마지막이 사랑이었다면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. 슬픔? 아니요. 그들이 느낀 건 엄청난 안도감, 해방감이었어요. 그리고는 마치 족쇄가 풀렸다는 듯이 그의 희생을 발판 삼아 밝은 미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. 결국 카프카는 우리한테 정답은 이거다 하고 알려주지 않아요. 사실 바로 그 점이 이 소설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. 이 소설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 건 바로 그 애매함 때문이에요. 카프카는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우리 눈앞에 툭 던져놓을 뿐이죠.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 속에 숨어있는 부조리함, 소외감 같은 것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. 만약 오늘날 이 바쁘고 복잡한 도시 한복판에서 내 옆집 사람이 혹은 내 동료가 그레고르처럼 벌레로 변해버린다면 과연 우린 그걸 알아챌 수나 있을까요? 어쩌면 100년도 더 된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추는 거울일지도 모른다는 것. 그게 바로 카프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섬뜩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